저 발언을 하고 기사가 많이 났었고. 아니 저는요. 네. 정영진 씨가 군대 얘기를 하셔서 거기 제가 받아서 건데? 난 군대 갈 수 있다 얘기했는데 좀 뭐 난리가 났어요. 제가 좀 중이고. 읽어볼게요. 예. 뭔 소리냐. 아, 앞에 괴짜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 니들이 군대를 가야 성이 평등해지는 거 아니냐. 아예 안 말리게 군대 가세요. 뭐 이런. 예, 전 애도 낳을 수 있습니다. 보셨어요, 방금? 남자분이 이게 우리 서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해서 칼럼도 쓰셨잖아요. 네, 저희 종씨기 때문에 종씨가 욕먹는 거를 도저히 참을 수가 무슨 없어서 서씨세요? 저 이천이지만 예. 그럼 달라요. 아니, 서씨는 그래도 달성이세요? 서씨는 네. 다 또 친하게 지내야죠. 네, 그래서요. 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남성의 군대 이용법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짜 남성들이 실제로 여성들이 군대를 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썼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남자들이 그냥 군대 갔다 온 걸 가지고 평생 그냥 뭐 좀 분리할 때마다 군대 안 갔잖아. 이걸로 우려먹기 위해서 여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여자들 군대 가라는 구호를 그냥 형식적으로 외치고 있다. 사실 뭐 자기 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군대 가는 거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이게 이제 제 감동적인 글이었고요. 네. 아까부터 저도 읽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네, 최욱 씨. 군대 한 번 갔다 온 거를 평생 울고 먹는다고 네.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저 한 번 난 걸 평생 생색을 냅니다. 같은 거 굉장히 엄마를 피곤하게 썼나 봐요. 이런 식으로 욕 먹는 내가 거. 너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힘들다라는 내가 왜 말씀을 널 하시는 낳았을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여자도 군대 가라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 여자도 군대를 가라? 한숨밖에 안 나온다. 여자가 군대를 가야 한다 생각하진 않아. 가야 생각하진 않지만 어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국가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자들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쓸 수 있다가 아니라 맡아야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국방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거니까. 그렇지 내 말이 법에서.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 똑같이 뭐 재직하고 똑같이 화생방하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오케이. 다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진짜 이게 자기가 가기 싫으면 모두가 안 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자가 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5주 정도의 기초 군사훈련이 된다면은 여자들도 남자에 대해 좀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또 여자들이 군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난 여자들이 군대 얘기를 싫어하는 게 공감대가 없어서라고 생각해. 근데 여자들도 갔다 오면은 막 썰 풀고 막 야 건빵 맛있지 않냐?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아, 부럽다. 여자들도 막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막 여자친구랑 야, 건빵 때 맛있지? 뭐 이럴 수 있는 거라고. 그놈의 훈련소에 깎아머리 하고 들어가서 초코파이를 울면서 먹는 그 과정을 나도 꼭 겪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무슨 가치를 위해서인지 모르겠어. 그냥 자신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힘들기 때문에 너도 힘들어라. 이 얘기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여자들도 충분히 총을 잘 쏠 수 있고 나보다 더 잘 쏠 수 있거든. 나 10발 못 맞춰. 근데 여자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사귀 만발아. 그래 그럴 수 있잖아. 누군가에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걸 난 배우고 싶은데 그런 걸 국가에서 돈 대주면서 배워라 라고 한다면 난 할 용의가 있어. 저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제일 네. 불편했던 어떤 지점이 거요? 있어요. 네. 아까 뭐 어떤 여성분이 이제 군대 가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올 수 있다. 군대는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뭐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답답했어요. 왜 징병제를 해서 내가 끌려갔을까? 징병제에 대한 원치지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성하고는 다르다. 여성은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이 다른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지금 징병제의 취지가 있는 문제예요. 생각해보면 군대 징병의 문제를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대립시킨 것은 사실은 국가. 징병 그렇죠. 취지인 거네요. 그래서 제가 국가네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싸우는 것은 국가가 싸우게 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국가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계속 이러는 갑론을박을 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 어떻게 그러면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네. 이왕이면 국방부에 해당되는 분을 불러서 네, 한번 모셨어야 혹시 되나요? 그 취지를 바꾸실 생각은 없냐라든지. 네. 근데 사실 이제 군대라는 게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유럽 국가들에서 여자도 군대 가라 했더니 오케이 가겠다. 그래서 지금 뭐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군대 가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노르웨이가 2016년부터 유능한 여성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19세에서 44세 사이의 여성을 의무 군복무 대상으로 정하고 멋있다. 2020년까지 병력의 20%를 여성으로 채운다는 목표입니다.
네덜란드도. 자, 이제 여자도 군대 간다. 네덜란드하고 스웨덴이 2018년부터 여성 군복무가 의무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여성의 군복무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 징병제를 여성들이 먼저 추진을 해서 의회에서 찬성 90표 대 반대 5표. 정말 압도적인 지지인데요. 실제로 지금 지원자들이 굉장히 넘친대요. 말씀하신 노르웨이, 스웨덴, 그다음에 덴마크 이 세 나라는 정말 사회복지도 잘 돼 있는 데다가 남녀 평등이 정말 잘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평등이 돼야지 군대 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자들이 지금 상태에서 군대를 같이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군대에서 훈련 똑같이 받고 밥, 빨래 이런 거 여자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다시 군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성폭력이 또 얼마나 많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여자 군대 가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노르웨이 같으면 간다 이거죠. 저도 노르웨이 같으면 갑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이 징집 대상이 됐을 때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군대 문화 자체도 한국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자들은 성평등 좀 되면 군대 가볼까? 성평등이 됐으니까 군대에 가자.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는 건데 남자들은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예요. 그 의무를 남자들에게만 주어줘 놓고는 여자들은 뭐 좀 조건 바뀌면 생각을 해본다고 하니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근데 사실은 여자들도 가야 된다고 했으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가서 못했을까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네. 어깨는 다 저보다 넓어요. 조금도 불편합니다. 제가 지금 키도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군대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체적 능력도 예. 뭐 사실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백병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성분들이 저보단 최소한 신체 능력도 더 뛰어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 덤비면 제가 칩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100부터 0까지라고 놓고 여자 100부터 0까지 놓으면 남자 100부터 0에서 아마 하위 20% 정도는 여성 상위 20%보다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아, 지지? 예, 그러니까 론다 로우지랑 저랑 싸우면 제가 진다고요. 지겠죠. 근데 저번에는 네.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몸이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군대에서는 왜 여자들 아니, 군대 몸 가서도 다른데 왜 안 가냐 아이 이렇게 키우는 얘기해요.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군대에 가서 아이를 키워라? 그 아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신병들을 병아리라고 합니다. 네. 걔네들 키우는 얘는 역할이 병아리 간별사가 아닙니다, 여자들은. 아니, 무슨 여자들이 병아리 간별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이 병아리들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제가 조건이 질문한 것 없다면 같네요. 예. 이런 논리로 이제 반격할 수 있다라는 거.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네네. 여성들도 군대에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따로 네, 있다. 네덜란드 국방장관의 말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여성을 징집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남성들에 비해 뒤처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등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수준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군복무에서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여성의 불리한 점을 상쇄하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것보다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 징병제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네덜란드는 성평등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졌다는 네. 얘기인데 사실 그 여성 법제와 여성 징병제를 법제한 나라들을 살펴보니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네. 최욱 씨.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분명 딸이 없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여자들은 군대를 보내야겠다. 네, 무슨 딸이 없을 겁니다. 왜 정영진 씨가 똑똑해 보이기 시작하지? 되게 정영진 씨가 똑똑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같이 나와서. 같이 계시니까. 왜 제가 바보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반쪽이라고 하시더니. 소울메이트. 바로 이분이에요.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 예니네 헤니스 플라셰르트고요. 201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네덜란드 국방장관으로 재임 중이라고 합니다. 멋있죠? 딸 확인해 봤습니까? 있는 점인지? 딸을 확인을 못했어요. 보세요. 그걸 네. 하셨어야지. 노르웨이 국방장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르웨이도 와우, 이분이에요. 강인해 보여요. 노르웨이 여성 군 복무 의무화를 추진한 국방부 장관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역대 국방부 장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자분이에요. 90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엘비오르그 로베르 그리고 2001년 그 다음 국방부 장관 역시 여자고요. 크리스틴 크롬드월 그 다음도 역시 여성이고요. 그 다음도 여성이고요. 여성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인
마리 장관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5명이 모두 여성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게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저런 이제 일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그 남성들이 약간 그 방산 비리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오히려 더 비리가 없기 때문에 군대 국방장관은 여성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그건 성차별적 발언입니다. 여성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남녀로 그렇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다 남자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여자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와 이제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이게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군 개통에 그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신 분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보니까요 쭉 한번 보세요. 이때에서 솔직히 44대까지 솔직히 안 봐도 남자. 비디오예요, 진짜 이거. 남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뭐 마찬가지로 이 네덜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과는 다른 정말 우리는 바로 이제 전쟁, 준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휘를 했던 사람들을 위주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최고 수뇌부가 되는 것이고.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육사라든가 이렇게 뭐 사관학교에 여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여자도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98년인가 아마 처음 들어갔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소령인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1기 그 육사에 들어갔던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단계 밟아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그분들이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군대 얘기나 군사 얘기 또 군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그 군사 전문가 여성분 한 분 계시잖아요. 여성 국방 연구원으로 계시던 분입니다. 20년 가까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분이 군대 관련 얘기를 하려고만 하면 군복무도 안 한 X가 전문가랍시고 나대네. 그러니까 사실 여성이 군대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나 싶은데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군 복무했다고 해서 전략을 잘 짜거나 지휘를 잘한다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웅님 보시면 지휘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얘기하면서 지금 지휘관 얘기하면서 남녀 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미 철진한 이야기입니다. 군 최고 통수권자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럼 뭐 말 다 했죠. 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 말고는 없다는 게 문제죠.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네. 앞으로 나올 수 있죠.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여군이 들어가서 군대의 문화가 바뀌고 전쟁의 양상 같은 것들이 바뀌면 예컨대 평화유지군 같은 식으로 군대의 성격 자체가 다시 이해될 수 있는 아버지가 필요하듯이 어머니가 필요한 것처럼 군대의 성격도 바뀔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들어가서 군대의 성격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이제 착오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우리나라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할 때 전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과 우리가 아주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게 그게 전쟁인데 이게 뭐 여성들이 들어가면 적도 뭐 여성들이 다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정영진 씨는 여자는 군대를 가면 안 된다는 쪽이신가 봐요. 저는 군대를 굳이 올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게 핵심이거든요. 여자 군대에 굳이 올 필요는 없지만 니들이 알아서 간다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게 무슨 이중잣대냐는 거죠. 원래는 국방의 의무라는 거는 모든 국민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상에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군대를 가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난 우리나라 건국 이후 쭉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죠. 뭐 그거에 대해서까지 뭐 불만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러면 그 군인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2년 이상의 시간을 헌신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성들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영혼의 반쪽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뭔가 보태줄 만한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오늘 반쪽이 아니야. 여성분들도 전적으로 군입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네.